조선시대 임금에게 술자리는 정사를 논의하고 신하와 백성들의 노고를 위로하는 일종의 정치적 행위였어요. 태종은 시험을 마친 성균관 유생들에게 술 100병과 어육을 주기도 했고 80세 이상의 노인들을 위한 양로연이 한양과 지방에서 정기적으로 열리기도 했죠. 대궐에서도 조회 등 회의를 마치고 나면 임금이 참석한 관리들에게 술자리를 베푸는 것이 중요한 일이었어요. 대개는 간단히 끝나지만 술자리가 커지기도 했죠. 조회 때뿐만 아니라 임금들은 신하들과 정무를 처리한 뒤 수시로 술자리를 가졌어요. 숙종은 홍문관 관원들과 술자리를 자주 가졌는데요. 술잔을 돌리며 술을 마시다 여러 신하들이 취해 몸가짐을 잃은 적이 있었어요. 이때 박태손이 지방관으로 임명되어 80세 된 외할머니를 복양하고 싶다는 개인적인 청을 하죠. 그러자 숙종은 웃으면서 사정이 가여우니 특별히 원하는 대로 하도록 하라 라며 청을 들어주었죠. 술은 적당히 마시면 분위기도 화기애애해지고 약간 불편한 일도 기분 좋게 넘어갈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아요. 하지만 과음하면 현대인의 필수품 여명도 없던 왕조 시대에 있어서는 안 될 심장이 쫄깃해지는 경험을 하게 하기도 하죠. 사실 조선시대 때 임금이 베푸는 연회에서 노래하고 춤추며 악기를 연주하는 기생을 희롱하는 것은 불경에 해당하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이런 일이 가끔 발생하곤 했죠. 성종 11년 12월 경복궁에서 열린 연회에서 동지 중추부사 이계동이 술에 취하여 성종 앞에서 기생을 두세 번 부르고 감을 던지며 희롱했어요. 의금부에 의하면 직천 몰수와 곤장 60대, 중노동을 하는 형벌인 도형 1년에 해당하는 중죄였죠. 결국 이계동은 어느 곳을 지정하여 머물러 있게 하던 부처라는 형벌을 받았다고 해요. 애주가였던 세조는 보통 2, 3일에 한 번씩 신하들과 술자리를 가졌다고 해요. 세조 1년 11월, 세조가 정사를 보고 난 후 술자리를 가졌는데 사헌부 집이 이해가 술에 취하여 임금이 앉는 평상인 어탑에 올라가 역모 혐의를 받고 있는 금성대군 이유 등의 처벌을 강력히 주장했어요. 하지만 세조는 그를 벌하지 않고 담비 가죽으로 만든 방한구를 하사했어요. 이해가 감사히 여기며 사죄하고 대죄를 청하자 세조는 술주정을 용서했다고 하네요. 세조 8년 5월, 세조는 정사를 보고 의정부와 육조의 재상들, 온천에서 막 돌아온 양녕대군과 술자리를 가졌어요. 성균관 유생들에 대한 평가와 곡물 대납 등에 관한 이야기가 오갔고 영의정 정창송과는 세자의 학문에 관해 이야기했어요. 세조는 세자의 학문이 크게 통달한 뒤에 국사를 돌려주려고 한다 라며 갑자기 선의를 언급했어요. 그러자 정창손이 진실로 마땅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순간 침묵이 흐르자 양녕대군이 성상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정창손이 실수로 대답하여 옳지 못합니다 라고 말해 일단 마무리되었어요. 하지만 세조는 계속 골이 났던지 정창손이 나에게 빨리 왕위를 버리라고 하였다. 조정의 여론이 나를 족하다고 여기지 않고 있다. 정창손의 대답이 바로 그것이다. 민심의 향배도 저와 같을 것이다. 라며 당장 선의하겠다는 폭탄 선언을 하죠. 이에 대신들은 그렇게 말한 까닭이 있을 거라며 정창손을 신문하라고 하죠. 세조는 내가 아들을 지나치게 사랑하여 지극히 칭찬하다가 정창손에게 죄를 짓게 하였다 라고 하며 정창손을 파직합니다. 하지만 신하들이 더 엄한 처벌을 거듭 요청하자 세조는 결국 지방에 유배하라는 명을 내리게 됩니다. 반면 평소 주색을 즐긴 연산군은 대신들과 가진 술자리에서 대신들보다 본인이 더 취해 필름이 끊기자 이를 뉘우치며 부끄러워한 일이 있었어요. 이에 대신들은 취하지 않았다고 안심시키며 아부를 해야 했던 일도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브레이크 타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